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맡고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토크IT와 라운피플 함께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저희가 시리즈로 저희가 기획해서 AI 관제 인사이트 라이브라는 코너를 저희가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AI 생성 AI 기반의 관제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또 앞으로 이런 기술 동향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시리즈로 쭉 펼쳐나갈 것인데, 오늘 1회차입니다. 1회차 지능형 관제하고 생성 AI 관제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얘기들을 라운피플의 이석준 대표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라운피플 제가 알기로는 AI로 해가지고 품질 검사하는 거, AI 비전 검사 유명한 회사고 그런 상장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AI 관제 쪽은 지금 했던 품질 검사와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왜 관제 쪽에도 이렇게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기술을 또 만드시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는 뭡니까? 언제? 네, 저희가 이제 비전 검사를 회사 초기부터 계속 그렇죠? 해왔고, 초기에는 이제 룰 베이스 또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갖고 했고, 2015년 경부터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산업 현장에 적용시키고 비전 검사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2022년부터 그렇죠.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촉발이 됐고, 대중하게 이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거는 챗 GPT가 22년 11월 달에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서 저희도 생성형 AI 기술들을 뭐 기존에 이제 딥러닝 하고 있던 기술들과 결합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성형 AI 기술들이 들어오면서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비전 기술하고 언어 기술이 결합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맥락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분야가 실제로는 그 산업 현장처럼 통제된 곳에서 그렇죠.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상 그 환경 속에,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능형 관제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말로만 지능형이고 기본적으로 CNN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메인 코어 개발을 2024년 초에 개발을 해놓고 다른 그 보안 관제 업체들하고 다르게 역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코어 기술을 개발해놓고 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CCTV 다양한 연결하고? CCTV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24년을 보냈고 그러면서 이게 성공이 가능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25년 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관제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부터 시장에 접목을 시켜본 거네요. 네네. 네, 접목시켰을 때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은 뭐 저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반응은 뭐 뜨겁죠. 저희가 비전 검사하는 산업 현장에 비전 검사하는 분야에서는 이름이 꽤 알려진 업체지만 보안 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뭐 그렇죠. 노바디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좀 저희를 알아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비전 검사는 어떻게 딱 정형화된 어떤 라인이라든지 딱 컨트롤이 잘 된 통제된 환경에서 그래도 품질 검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AI, CCTV 카메라로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제 쪽은 이제 이런 야외라든지 아니면 뭐 워낙 변수가 많은 데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성형 AI가 그런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큰 힘을 발휘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현장의 검사는 검사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경도 심플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또 조명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검출률을 뭐 거의 99.99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관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환경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분량이 있냐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담을 넣느냐, 누가 뭐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 장난하고 있는 거냐라는 전체적인 맥락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데일수록 생성형 AI, 특히 그 LLM의 발전된 능력과 네. 영상 이해 능력을 결합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 대표님이 그 파워포인트 준비하셨거든요. 이게 다 AI로 만든 거랍니다. 전 놀랐어요, 보고서. 하여튼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뭐 참고로 그러면 어떻게 네네. 만드는지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예,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제를 주고 뭐 제미나이 같은 또는 뭐 챗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발표에 주제를 블릿 형식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뭐 슬라이드도 뭐 20장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가 꽤 잘 뽑아주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제가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넣어주면 상당히 괜찮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오늘 슬라이드가 작성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네. 네네네. 자, 오늘 제목은 생성형 AI가 여는 관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관제라고 하는 것들이 1세대는 뭐 픽셀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전 이미지와 다음 현재 이미지의 차를 구해서 그 변화가 어느 경계값 이상이 되게 되면 알람을 울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려도 알람이 뜨고, 네. 그다음에 물결이 철렁철렁 그래도 알람이 뜨고, 그래서 사실 말 그대로 사실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CNN 기술, 그러니까 2012년에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이제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전을 했죠. 야, 이게 들어오면은 드디어 이제 지능형 관제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CNN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여기 개가 있냐, 여기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잘 검출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검출하고 싶어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시어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캐시어에 손을 댔을 때 이때 알람을 울려줘라고 하는 것들을 기존 CNN으로는 도저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되게 되면 그 언어 능력과 비전 이해 능력을 합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보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 지능형이라고 했지만 놓치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은 이제 검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CNN 기반의 지능형이란 것은 그래도 얘가 객체를 인식하는 것만 해도 지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고양이다, 개다. 네, 네. 그거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지능적인 거지. 네. 그거의 환경이라든지 네. 문맥까지, 맥락. 컨텍스트까지, 맥락까지 얘가 이해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생성형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 그런 맥락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가장 골칫거리였던 오알람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예, 제가 그래서 이름만 스마트한 관제 현실이라는 첫 번째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관제 업체들 너무 이렇게 까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능형 관제라고 해놨지만 쓸 수 없었던 또는 여전히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그 관에서 쓰고 있는 CCTV 개수가 대략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CCTV요? 예. 와, 그거 뭐 한 구가 한 30개라면 구가 한 구마다 1000개씩 있어도 3만 개?
아유, 그거 훨씬 많습니다. 예. 아,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만 한 10,000개 정도 되는 걸로 강남은 알고 만 개.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을쯤에 들었던 몇십만 거로는 개? 11만 5천 11만. 개.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2만 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을 거고 관제 요원들도 1,000명이 넘는 관제 네. 요원들이 그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엄청난 100개 이상을 봐주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검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능형 선별 관제 뭐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예전보다는 조금 그 사람 필터링을 해주고 사람들이 봐야 될 그 이미지 개수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런 여전히 상황인 과탐, 예, 오탐들이 오탐. 많이, 예. 많이 나오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그 지능형 선별 관제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한계가 많지만 세 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오탐의 늪. 그러니까 오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오탐 중에 90% 이상이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이벤트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고양이가 움직이거나 실제 침입이 아닌데 또 뭐 침입으로 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검출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거는 위기 상황에 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따로 학습을 시키지 않는 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이게 이제 맥락 이해가 불가능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이유로 학습을 시키지 않은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검출한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검출 못하면 다시 또 이미지를 취득하고 네. 그 취득한 이미지로 재학습을 시키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간 킥보드 같은 거 네. 저런 거를 아예 객체 인식을 학습을 안 시키면 제가 네. 뭔지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죠. 예. 네. 기존 그 CNN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 보시면 나방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침입 이벤트로 감지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관제 요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맥락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요게 예전 CNN 방식으로는 사람이 누워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전부 다 검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통증을 네, 호소하고 있다는 가슴에 거를 손을 얹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생성의 AI 관제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알람을 울려주면서 119 호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편안하게 지금 뭔가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의 차이를 기존 그 관제에서는 별로 없었다라는 네. 거죠. 아니 요새 이 CCTV 노년 부모님들이 혼자 사는 부모님이 많으셔가지고 네. 자녀들이 예. 부모님 집에다가 이런 CCTV 많이 달아놓거든요. 달아죠. 예. 24시간 봐요. 예.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심장마비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을 경우도 많겠네요, 진짜. 그럼요. 지금 현재 CCTV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CCTV는 그냥 영상을 송출해주고 있지, 이런 이벤트, 중요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거조차도 지금 어려운 기술로 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 관제를 이용하면 앞뒤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부모님이 그냥 그렇죠. 미끄러진 상황인 건지, 네네네. 아니면 청소한다고 누워있는 바닥에서 걸레를 닦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통증으로 가슴을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하여튼 사람에 관련된 거를 CCTV 그 사람을 보는 거에는 진짜 이런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진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주.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학습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CNN 베이스에서는 특정 검출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쪽에 그 데이터들을 구해다가 레이블을 달아주고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지난 작업이죠. 예. 근데 이제 학습 안 시킨 상황이 발생하면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검출하는 그런 AI였다고 치는데 종업원들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유니폼을 바꿨어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빨간색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다시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처럼 학습을 시키지 않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이제 데이터를 구해오고, 그다음에 레이블링을 하고, 또 다시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적용한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재학습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효율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들은 광범위한 웹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상황 같은 경우는 제로샷 내지는 네, 네. 퓨샷을 가지고 충분히 그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데, 요 생성형 AI 관제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힘과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학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로샷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지 몇 장을 뭐 추가시킨다든가 해서 퓨샷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인식이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성형 AI는 도대체 VLM은 도대체 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까?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 갈 건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보는 그런 네. 부분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VLM이 뭔데 기존에 불가능했던 거가 가능해질까? 일단 VM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어 모델과 비전 모델을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모달이 가능해졌고요. 옛날 같으면 단순하게 이제 보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보면은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몇 시에 보안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해하고 장면을 언어로 기술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검출하고 싶은 상황도 지금 보안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알람을 울려줘. 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 저렇게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네. 내가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뭔가 커미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언어를 네, 통해서.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검출 모드를 바꾸고 싶었다.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그렇죠. 레시피를 바꾸고 그렇죠. 다시 예전 거는 오프시키고 새로운 걸 로딩하고 그래야 됐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보안 담당자 내지는 유저가 바로 그냥 그 음성으로 또는 네. 텍스트 타이핑을 통해서 바로 검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낮 시간이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거 검출하지 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거는 검출해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밑에 문장 좋은데요? AI 관제는 눈뿐만 아니라 언어의 뇌를 이식한다고.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LM이라는 거는 비전 랭귀지 모델의 약어로서 시각, 비전과 언어, 랭귀지를 결합한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전부 다 가능해진 거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걸로는 예전에도 물론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해서 그 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미지에다가 태그를 달아주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태그도 우리가 샵 사람, 샵 네. 이런 식의 약간 간단한 거였지, 이렇게 그 지금 누군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테이블에 놓았다와 같은 이런 식의 그 캡셔닝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VQ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 앤서링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빨간색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한 명 감지되었습니다와 같이 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궁금해지네.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LLM 있잖아요. LLM 많이 발전하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어떻게 이걸 연동시키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지금 이제 VLM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시스템이 문제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너무 기존 시스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VLM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정말로 너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제로샷이라는 거는
학습시키지 않은 상황도 얼마든지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또 언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싸우는 것과 같은 동작이라든지 뭐 수상한 물건을 놓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 관제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다를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모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전 화면과 지금 화면에서의 차가 일정 정도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네. 이제 알람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때는 뭐 말도 없이 오알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경계로만 하는 거니까, 예, 그죠? 예, 네, 예. 바운더리로만. 예. 두 번째 이제 CNN 기술이 오면서 이제는 객체 인식 잘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보다 잘할 수 있고요. 뭐 사람, 자동차, 뭐 여기 이렇게 인식 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객체 자체를 인식하지만 의도나 어떤 맥락 그렇죠. 이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도 기본적으로 관제를 하려면 특정 관심 영역을 이렇게 관심 영역이라고 ROI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알람을 울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얘도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방식에 비해서는 오알람이 많이 줄어들지만 기본적으로 오알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능형 관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 관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뭐 어디를 배회하다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 이해하고 추론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이런 기술들이 현재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CNN 기술의 한계, 뭐 약간의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로즈 셋이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이 안 된 그거는 뭐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되게 내로우 AI 형태, 그러니까 제너럴 하지 않고 내로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잘 인식하는 모델은 강아지를 인식 못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해했는데 뭐 드론은 학습이 안 됐다.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는 뭐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데이터 라벨링을 해줘야지 되는데 라벨링하고 모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출해서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의, 왜냐면 이게 도메인에 특화된 이벤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도메인별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검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벤트들의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도 있었고, 라벨링 하는데 시간도 소요 많이 되고, 이런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왜 알람이 울렸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건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비전 랭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 발전을 하면서 그 언어 모델이 갖고 있었던 능력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컨셉은 이미지를 텍스트와 동일한 의미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베딩 공간, 벡터 공간에다가 매핑 시켜주는 그런 게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이미 LLM에서 그 텍스트들은 이미 벡터 공간에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LLM에서는, 그죠? 네네. 텍스트들은 네. 이미지는 없었는데 이미지를 거기다 매칭 시키나 보죠. 네네. 그러니까 LLM 기술 자체가 발전 안 했으면 아마 이게 나오기 힘든 기술이었을 텐데, 이미 GPT-3가 2020년에 발표가 됐고요. 챗 GPT는 22년 11월에 나왔지만 그 22년 GPT-3가 나올 때 이미 언어 LLM은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비전 트랜스포머도 21년에 나오면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킬 수 있는 시도들은 충분히 있었고, 그거의 대표적인 모델이 클립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VLM의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뭐 뒤에도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제 언어 모델과 그 텍스트 모델, 이미지 모델의 두 개를 벡터를
이미지 같은 성격을 갖는 놈들은 같은 벡터 공간에 가깝게 네네.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멀은 것들은 멀리 학습시키는 대조 네네. 학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초창기 방식이었고 뒤에 그러니까 이제 언어와 이미지를 뭔가 쌍으로 해가지고 쌍으로 같이 합니다. 학습시킨 거네. 그래서 두 개 모델을 같이 오케이. 예, 네네. 예, 변화시키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라바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모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23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LLM들이 성능이 이제 극대화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극대화된 LLM을 가지고 학습시킬 때 LLM은 우리가 프리즈닝 그러니까 얼려놓고 손 안 네네. 대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이제 꽤 잘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학습시키는 대신에 이미지에서 학습시킨 개념을 언어 모델 공간으로 매핑시켜주는 프로젝션 네네네. 레이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라바는 어떤 모델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VLM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념으로 좀 네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데오 라마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오 쪽도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과거에 요러요러한 소리가 났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와 같은 것들도 이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고 라바도 23년 모델 이후에 24년, 25년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비디오를 학습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능력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오디오도 이렇게 보안관제 입장에서 오디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되게 중요한 하게- 소리입니다. 중요한 예, 역할. 누가 뭐 비명 그렇죠. 소리를 네. 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앞뒤 전후에 주변에 있는 CCTV 같은 것들을 같이 봄으로써 뭔가 중요한 이벤트를 찾아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VLM의 동작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일단 구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미지 인코더하고 텍스트 인코더를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이거를 고양이가 소파에 앉아 있다라는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결합을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언어와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스케일의 대량 데이터들을 학습시킴으로써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이닝이 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미지 캡셔닝이라든지 VQA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는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초창기 VLM의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 텍스트 쪽에서 만들어진 인베딩 데이터하고 이미지 쪽에서 만들어진 인베딩 데이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 모델하고 비전 모델을 결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베딩 벡터 공간에서 강아지라는 그림과 귀여운 강아지라는 거를 벡터 공간에서 가깝게 네. 위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강아지와 빠른 자동차는 아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멀리 배치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정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얘들을 통제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픈 보캐블러리라고 그 사전에 이제 학습되지 않은 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보캐블러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언어 쪽하고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합쳐서 어떤 인베딩 공간에 고양이라는 거, 자동차라는 거, 해변이라는 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이 벡터 공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LLM을 처리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 개념들을 결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는 개념하고 스포츠카를 결합하게 되면 빨간 스포츠카라는 거를 인식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동차만 인식이 가능했다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서핑, 높은 파도가 가게 되면 높은 파도에 서핑하는 사람이 가능해졌겠죠. 옛날 같으면 이거를 높은 파도에 서핑하는 사람을 찾아내려면 그 데이터를 몽땅 가져다가 CNN에서 학습을 했겠죠. 네네. 그러면 그 모델은 예를 들어서 낚시하는 사람은 못 알아먹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 VLM을 쓰게 되면 낚시라는 개념도 이미
이미 알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고 그래서 이 조합성을 통해서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 복잡한 상황도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학습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LLM이 네. LLM이 이미 프리 트레이드 다 돼 있기 때문에 고도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죠. 네, 저거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비전을 통해서 또 중요한 객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됐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결합된 능력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장면이더라도 프롬프트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줘. 그러면 사람들의 옷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보겠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의미인데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어. 그러면 손 쪽을 집중해서 보겠죠. 이렇게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중치가 바뀌게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필터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는 CNN 방법을 쓰게 되면 이런 필터링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 이전 이미지하고 차영상을 기반으로 할 때보다는 관제 요원이 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빼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고 여전히 많은 수의 보안 요원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요원들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이미지를 검출할 수 있는 중요 상황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술술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 보캐블러리의 인식 능력 확보한 이유가 아까 웹스케일러 해가지고 그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연동해서 다 학습을 한 거잖아요. 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가능한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설사 여기서 못하는 것들이 나오더라도 아까 제로샷이 아니고 퓨전 러닝이라든지 네. 또는 뭐 약간의 프롬프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면 파인 튜닝이라는 기본적인 AI 학습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네. 검출 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도메인에 특화된 그죠? 네. 그럼 이게 그 어떤가요? LLM도 요새 뭐 이런 맥앱에서 엄청 큰 거는 100배 넘는 것도 많고 그런데 LLM의 사이즈하고 VLM의 사이즈는 VLM이 항상 큰가요? 어떻게 보면 도메인 특화된 VLM은 또 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지금?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뭐 CNN이든 비전 트랜스포머 계통인 VIT든 영상 LLM 모델에 비해서는 파라미터 수는 훨씬 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만약에 언어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킨다고 하면 그 VLM에 들어가는 랭귀지 모델의 크기를 크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요. 여기의 목적은 언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묘사하거나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LLM 모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나 이런 계통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언어 모델 갖고 가능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10B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상황을 보고 추론하고 이런 쪽 능력이 필요하게 되면 뭐 70B 이런 식의 조금 큰 모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온 프레미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비디오 램 크기가 24기가 이하인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10B보다 작은 모델들을 가져다 쓰고 필요에 따라서 그 언어 VLM에 들어가는 LLM을 파인 튜닝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VLM이 뭐 온프레미스 VLM을 이제 설치한다고 하면 뭐 엔비디아의 고가의 뭐 블랙웰, 뭐 H200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쓸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좋겠죠. 근데 고객들이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배보다 몇 배 커질 수 있으니까. 기존 그 CNN 모델을 돌릴 때도 뭐 4090이라든지 500 같은 GPU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 대비 크게 하드웨어가 많이 안 늘어나기를 원하고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생성 AI 관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엔지니어를 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기술을 뭐 비교해보자고 하면은 이게 동업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CNN은 예, 사전에 학습된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즈드 셋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아까 개를 인식하던 모델이 고양이 인식 그렇죠. 못하면 예. 다시 학습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라벨링 비용 엄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클래스와 경직된 구조밖에 안 되는데 VLM은 아까 그 오픈 보캐블러리 능력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객체도 인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변경만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미 사전 학습이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문맥 이해 능력도 뛰어나고 사전 학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로샷 내지는 원샷, 퓨샷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롬프트만으로 뭐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요 장면을 보고요. 요게 프롬프트 1은 이미지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는 작업자 2명. 그 다음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 작업자. 뭐 위험한 상황인가?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을 프롬프트 변경만으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실시간 검출을 해내는데도 좋지만 기존에 그 촬영해 놨던 엄청나게 많은 녹화된 이미지들에서 그렇죠. 중요 이벤트를 찾아낼 때도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과 출력은 당연히 여기는 개가 있냐 고양이가 있냐를 뭐 하는 그거라고 하면은 여기는 검은 고양이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상황 묘사하고 추론이 가능하고 당연히 설명 가능한 AI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전 모델의 큰 모델들로 뭐 커봤자 3B, 그러니까 30억 개 이하고 대부분은 1억 개 이하의 파라미터를 갖는다고 하면, 반대로 LLM 모델들은 작은 게 뭐 그렇죠. 3B 뭐 이렇게 네네.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그 CNN만 할 때보다는 언어 모델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업체별로 최적화를 잘 시킨다고 하면은 기존 CNN 대비 아주 높지 않은, 그러니까 뭐 1.5배 이하의 네. 하드웨어 코스트만으로도 저런 엄청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점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문맥을 이용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검출을 하려면 사람, 빨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보 이미지를 가진 다음에 그거를 수동으로 필터링을 해야지 검색이 가능했다고 하면, 빨간 모자 쓴 사람이 가방을 두고 가, 이것만 찾아줘, 그러면 후보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렇네요. 그래서 뭐 수시간이 걸리던 거를 수초로 네. 줄여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훨씬 속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깁니다. 이런 걸 처음에 이제 그 기존에 그 지능형 관제 쓰던 데다가 이런 거 딱 데모로 딱 보여주시면 그 와우 하겠는데요? 하죠. 이거 제일 와우 할 것 같아, 예, 이거.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 이름은 NDA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데요. 예, 거기는 이제 그 응용상 실시간 관제가 불가능한 차량이 이동하면서 뭔가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데, 그 취득된 거를 15일 내지 한 달 기준으로 그러면 수테라 데이터가 모여지고, 그거를 저희가 아주 빠르게 거기서 중요 장면들만 추출해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로샷 탐지, 이게 이제 또 엄청난 핵심 이점이 되겠죠. 예전에는 학습하지 않은 행동은 검출이 불가능했죠. 이게 펜스 넘어가는지 아닌지도 하려면 CNN으로 요거가 펜스 넘어가는 장면이란 걸 하려면 이 펜스 장면을 엄청나게 따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펜스도 형태가 다양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펜스 모양이 바뀌면 또 학습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펜스라는 거를 우리 그 VLM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변경으로 즉각적인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가능해지고. 말씀 들어보면 VLM이 기존의 CNN 기반 그런 것보다 이렇게 관리도 훨씬 더 좀 단순해질 것 같은데요? 네, 기존보다 단순해질 수 운영하기도 그렇고. 네, 예전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뭔가 검출 모드를 바꾸려면
보안업체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요. 바꿔주세요 하면 일주일 뒤에 오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그냥 말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 창이 있거나 채팅 창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써내면 바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랑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시대 흐름이랑 요즘 네. 시대 흐름이랑. 세 번째 이점은 이제 당연히 오알람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동물이라든지 뭐 반사, 그림자 이런 것 때문에 생겼던 오알람은 없어지면서 중요한 이벤트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는 사전에 다 네. 필터링이 되고 중요한 이벤트만 검출을 해내기 때문에 보안 요원의 피로도도 감소하고 운영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작년부터 재작년에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하면서 레그,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검색 네. 증강 요게 이제 엄청나게 하드였죠. 하드였죠. 그리고 작년 올해는 에이전트 시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물리면 우리가 플래닝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언어 모델하고 다른 거는 인지가 하나 들어가겠죠. 상황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고 플래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호출을 한다라든지 문을 닫는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화재 상황이면 경보배를 울린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하고 결합해지면 기존 관제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마 이제 내년 내후년은 이런 관제 쪽에도 에이전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LAP이 다 좋긴 한데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기존의 그 CNN으로 할 때 대비는 대응할 수 있는 채널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는 100채널을 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50채널을 한다고 하면은 고객은 불만사항일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그만 엣지 모델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검출해야 될 이벤트를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가주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기존 CNN보다 더 효율을 높여서 네. 시스템 오케이. 구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뭐 그런 걸로는 뭐 엔비디아 제슨을 쓸 수도 있고 국내에 그 NPU 회사들이 나온 그런 NPU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저가형 PC에 요즘은 이제 CPU에다가 최적화시킨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저가형 PC를 그 온디바이스 네네. 것처럼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를 요 센터를 이 관제 AI 관제 센터를 보통 온프리미스에다가 많이 두려고 하나요? 아니면 클라우드 쪽을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으로 좀 해주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인프라 비용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내에 두려고 하는 요청들이 네. 더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LLM 할 때도 LLM은 당연히 높은 능력을 요구하려면 뭐 A100이나 H100 같은 것 또는 A6000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로컬 서버를 써야 되겠지만, 그거 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높은 LLM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뭐 5090이라든지 네. 이런 거 가지고도 로컬 서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멀티모달 레그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과거에 찍어놨던 이미지들을 우리 레그가 텍스트 데이터를 청킹이라는 걸 그렇죠. 통해서 네네. 일정한 크기로 벡터화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비디오 데이터를 한꺼번에 통으로 넣어주게 되면 컨텍스트 윈도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큰 대용량 이미지들을 일정 수준으로 쪼개서 인베딩을 시키고 마치 레그처럼 멀티모달 레그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도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효율적인 검색이라든지 요약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검출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뭔가 기존에는 추출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좋을 도메인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통사고가 사고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 이거는 통계가 안 잡힙니다. 네, 그렇죠. 근데 CCTV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로부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하면 교통 시스템 개선하고 시민 안전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안전 관련된 요새 또 중대재해처리법 해가지고 공장에서의 작업을 하던 재해 또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같은 맥락으로 네. 요거 사고가 날 뻔했네 실제로. 예. 예,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예. 이런 안전을 좀 또 강화시킨다든지 네, 또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관제가 아닌 기존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생성형 AI 관제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는 실시간 이상 행동하고 위험 감지 당연히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언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 안전 중대 재해 이런 네네. 것들이 있으면 네. 엄청나게 많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거를 기존 방식이라면 사람이 보고 하나씩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파일을 PDF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네. 그러면 요 VLM이 그걸 보고 상황을 다 검토한 다음에 리포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다중 트래킹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기존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생성형 AI가 오면서 맥락 이해가 좋아지면서 훨씬 많은 또 그런 게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자연어 기반으로 예를 들어 지난주 비 오던 날 우산 없이 뛰어가던 사람 찾아줘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생활 안전 쪽에서 기존 예를 들어서 CCTV 같으면 도저히 검출할 수 없었던 그런 이벤트인데요. 여기 이제 요 여성분을 네. 봐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상 상황이 있으면 알려줘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렇게 내립니다. 언어로.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접수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분이 이제 약간 비틀거리는데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기댄 건지 그렇지. 실제 아파서 그런 건지가 이제 이해하기 힘들죠. 네. 예.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장면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고 이제 넘어졌습니다. 네. 넘어지면 이제 여기 넘어졌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이벤트를 검출했으면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바로 호출이 가능해지는 네. 이런 게 여기는 다행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네. 혼자 그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다음에 이제 요건 이 연출한 건데요. 요게 네. 이제 요 사람을 이제 관심 인물로 만약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PTZ 카메라를 통해서 요 사람을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와도 그분의 아이디를 검출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네. 추적할 수 있는. 오케이.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침입자가 담장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아이디를 등록했다가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카메라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등록해냈던 사람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5층, 6층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카메라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카메라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카메라로 보였죠.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5층에 있다가 6층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멀티 카메라를 봄으로써 어떤 트래킹 해야 될 대상을 끊임없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고요. 그
그다음에 뭐 연기 탐지 이런 거는 뭐 뻔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적발해야 될 이벤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제 뭔가를 주고받는 거를 이제 물론 연출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갔죠. 여기서 사람이 나와서 예, 여기 이제 마주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뭔가를 건넸죠. 예. 여기 이제 물건을 건넸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지고 이런 이벤트를 만약에 검출해달라고 하면은 뭔가 비밀스러운 거래 같은 것들을 네. 잡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뭐 실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출입구에 문이 열렸을 때 등록 않고 이제 몰래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건데요. 요 분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게 바로 닫히지 않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닫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내게 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실제 고객사에서 요청을 했던 네. 예,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약간 물건을 빼돌리는 것 같은 비밀스러운 거래 현장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여기 뭔가 들고 와서 예, 두리번거리다가 던지죠. 예, 담당 밖으로 네, 예, 물건을 빼돌리는 네. 경우에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생성형 AI의 야. 관제 기술들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예, 아까 우리 서울시에만 네. CCTV가 10몇만 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10몇만 대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에 접목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능화가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예? 서울이 굉장히 정말 더 안전해지고 효율적이 되겠는데요. 이게? 네, 뭐 당연하죠. 야. 그리고 뭐 이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기업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CCTV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지능을 가진 VLM들을 활용해서 네. 얼마든지 검출을 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를 올해 이제 이거를 실제로 그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뭐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데모나 보여주시면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랄까 뭔가 수용성이 제일 빠르던가요? 지금은 뭐 저희가 솔직히 거의 안 보고 있는 분야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사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실제 건설 쪽 고객사들하고도 관련 프로젝트를 네.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출입 통제 이런 부분들도 몰래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 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객은 뭐 수십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그 관제 솔루션 업체들하고 BMT를 했는데 저희가 높은 당연하죠. 네. 이게 다른데 네. 어프로치 자체가 다른데 또 궁금한 게 기존에 이미 이제 뭐 어떤 유형이건 관제는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긴 이미 CCTV가 있잖아요.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CCTV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라운피플의 요 생성 AI 기반의 요 솔루션이 들어가면 기존 CCTV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 뭐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죠? 마이그레이션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CCTV는 뭐 눈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뇌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쪽만 바꾸면 되겠네. 서버만 바꾸면 그냥 있던 거 그대로 기존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그대로 쓰는 거고. 네트워크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뭔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복잡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거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네. 고객들은 이제 이 관제나 보안 쪽은 보수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POC라고 하는 네. 그 기간을 대부분 거칩니다. 그래서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별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라운피플처럼 이런 이제 생성 AI 기반의 VLM을 해가지고 그 AI 보안 관제를 하는 그 전문 기업에 앞으로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가 경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VLM이라는 게 뭐 예전에 CNN만 했을 때 대비 LLM이 모델이 하나가 일단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은 하드웨어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LLM 튜닝하는 것처럼 그 인스트럭션 팔로잉 튜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LLM도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이제 SFT, 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는 그 과정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온라인 시키는 작업, 그다음에 윤리 작업, 뭐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들을 하고 강화학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벡터 공간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잘 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 도메인 특화된 사람들이 지시를 했을 때 네네. 인스트럭션에서 얘가 잘 팔로잉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인스트럭션 팔로잉 튜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추론 모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도 물론 제가 뭐 여기 하면 옵탐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대응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저닝을 통해서 얘가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답을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올 거고, 뭐 또 이게 이제 에이전트하고 결합되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LLM의 초창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LM은 이미 에이전트 기술들하고 그렇죠. 결합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관제도 똑같이 그런 트랙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할 거고요. 이제 설문도 시작할 거니까 설문 여러분들 뭐 또 자료 요청이라든지 피드백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하시고 두 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전영진님, 빨간 모자 쓴 사이 가방을 두고 감과 같은 한 사람이 쓴 사람이 가방을 두고 감 같은 자연어 검색의 미탐이나 오탐 문제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이런 문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확실한 경우는 뭐 거의 비타민 오탐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그 이제 사람도 비슷비슷한 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듯이 뭐 100%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오탐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오탐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추후에 검지를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따서 퓨샷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파인 튜닝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LLM의 그 고도화 방법과 비슷한 트랙을 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 기반의 요 관제 쪽은 지금 라운피플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앞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먼저 네. 하시는 거잖아요. 프론티어처럼. 이것도 근데 먼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파이팅 뭐 이걸 각 도메인별로 많이 해보신 그런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네, 뭐 당연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필드 이슈를 먼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하고의 차를 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관제 분야로 들어간 거는 거의 뭐 뉴커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성능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권준식님, 라운피플 솔루션이 저희 같은 제조업에서 안전, 위험물 관리 측면에서 유용할 듯한데 혹시 이는 별도 CCTV나 보안 관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인프라에서 별도 소프트웨어만 패치하면 될까요? 아까 대답해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CCTV나 보안 관제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요. 요것만 저희 보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뇌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고 초기 투자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업을 했고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곽원기님, 생성 AI 관제가 도입되면 기존 관제 인력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초기는 물론 저희도 이런 생성형 AI도 오탐이나 미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운영하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는 이제 저분들이
이거를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에이전트한테는 뭔가 미션을 부여를 해주고 초기 에이전트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슈퍼 인텔리전트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어떤 지시들을 일부 사람이 가이딩 해주면서 주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데이터를 뭐 분석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런 문제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네.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그 우리가 자율주행 차가 나왔지만 사람하고 자율주행 차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듯이 이런 분야도 그렇게 이제 네. 같이 넘어가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승민님, 안전에 대한 감지를 어떤 기준으로 감지하는 건가요? 낙상이나 추락, 전도 같은 형태를 감지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낙상을 감지해달라고 하면 낙상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는 개구부라고 해서 개 뭐요? 개구 개구? 열린 부분. 열린 부분. 예,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같은 기둥을 뽑는다라든지 아니면 계단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작업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떨어지는 상황을 발생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계구부 1m 근처로 갔을 때 미리 알람 울려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 프롬프팅을 통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혜민님, VLM과 LLM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데 여기서 LLM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LLM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버케블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에 정의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CNN 방식이라고 하면은 개, 고양이 이거를 확률적으로 검토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LLM의 가장 큰 특징이 벡터 공간에서 네. 가까운 부분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사투리로 말해도 알아듣고 조금 표현이 달라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연성과 네.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LLM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류경민님 포함해서 지금 오늘 근데 이 솔루션의 이름이 뭐예요? 저희는 오딘이라고 부르고 오딘? 네. 왜 오딘이라고 졌어요? 그게 이제 북유럽 신화에 그 까마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알았어요. 자, 이번 오딘 AI 관련돼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여러분들 요거 실제로 나 이거 표시하고 싶다, 뭐 상담하고 싶다, 그렇게 좀 자세히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조아미님, 생성형 AI 관제가 상황 맥락과 의도를 해석한 단계까지 확장될 경우 법적 윤리적 책임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돼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가드레일은 어느 수준까지 구현되어 있을까요? 이게 이제 LLM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판단 오류가 전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 쪽에 언어는 이거를 보강하는 수단일 뿐이고 결국은 상황 이해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잘 정의를 하고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오류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기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을 뭐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본격 적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LLM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할 때도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충분히 홀루시네이션이 최소화된 형태로 잘 하는지를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전 쪽에서의 오탐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왔는지를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격 확대 적용을 결정하시는 게 일반적인 플로우입니다. 전현주님께서는
ADT 캡스나 KT 텔레카 같은 보안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거하고 연동 같은 거, 연동이 돼도 좋겠다. 연동이 돼도 좋을 것 같고, 같이 제휴를 맺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휴를 맺어도. 저런 분들이 이제 우리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저희도 지금 저희도 KT 텔레카 쓰고 있는데 저희도 다시 저희 여기 CCTV 있거든요. 이건 다 그냥 옛날 방식일 거 아니에요. 다 옛날 방식이죠. 그죠? 굉장히 제한된 아마 사후이거나 아니면은 뭐 보안 관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움직임이 생기면 잡아주는 그런 그렇죠. 시기일 것 같습니다. 김정주님은 단시간 안에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키워드 추출 시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세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조합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지 않는지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상황은 네.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조합이 늘어나면 더 정교한 거죠? 더 정교한 상황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곽은기님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오탐을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뭐 보정 메커니즘이나 운영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강제로 오탐할 수 있는 경우들을 만들면서 데이터 더 성능을 보강하는 방법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정우님은 지능형 관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 관제로 전환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 시 제한사항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없는지요? 기존의 지능형 관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할 때 AI 관제에서 뭐 어려움 같은 거 이거는 뭐 특별히 오히려 뭐 사람의 역할이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한사항이나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님은 뭐 다들 뭐 기존 CCTV하고 뭐 기존 것도 이제 기존 시스템 없는 게 뇌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다 그럴 거고 그다음에 운영 비용 구조는 뭐 라이센스 방식인지 카메라 수 증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그거는 대부분 그 CCTV 쪽은 뭐 채널당 과금하는 형식이고 채널당 과금은 결국 인프라 쪽하고 연동이 되는 통상적인 방식을 저희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께서 아직 지켜봐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궁금한 거 저도 이분 말씀하신 기존의 LLM들이 레그 같은 거 하더라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도 그 생성형 AI 기반이니까 뭔가 그런 할루시네이션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던 게 레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식보다는 우리 회사의 지식이라든지 딱 정해진 지식을 활용해서 이걸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LLM의 뛰어난 언어적 능력을 통해서 요약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레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딩을 해주는 거죠. 얘가 그 창의적인 대답을 못하게 템퍼리처 설정을 거의 영어로 해놓고 근데 가이딩이 될 수 있는 거가 비전이라는 정보가 가이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헐루시네이션의 그 일반 LLM의 헐루시네이션보다는 훨씬 그렇네요. 비전이 뭔가 어떤 그 제약사항, 컨스트레인트를 딱 주는 거네. 비전이, 이미지가. 현승우님, 사전학습 없이 바로 대응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데 사실 먼지나 조명 같은 현장의 노이즈는 이론과 참 다릅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건 데이터 학습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끝까지 고집했던 원칙을 꺾고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던 어떤 뼈아픈 예외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 튜닝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하게 학습했지만 LLM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상황들, 그러니까 사전 학습으로 커버가 안 됐던 부분들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얘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LLM 예를 들어 CNN을 할 때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호승님, 기존 지능형 관제를 이미 운영 중인 조직이 생성형 AI 관제로 전환을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기술적 장벽은 무엇인지, 또 현재 기술 수준에서 여전히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한계 영역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그 조직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고용 쪽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 신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전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라든지 뭐 그 모의 실험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드렸던 VLM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그 캐파빌리티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주 디테일한 상황 사전 학습이 안 됐을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그 문맥, 맥락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도메인이 이게 굉장히 제일 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조성현님께서는 생성형 AI 관제는 현재 상황 요약, 위험도 평가, 대응 제안까지 가능할까요? 대응 제안은 나중에 그거는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 요약하고 위험도 평가는 정말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네. 이거는 저희가 더 많은 현장을 겪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청자분들, 분들, 특히 이제 관제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CCTV에서 뭔가 하고 있을 테니까 이분들이 뭔가 제일 궁금한 거, 이거 테스트 같은 거 뭐 쉽게 해볼 수 있을까? 이거 POC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거창한 POC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게 그 정도 하려면 한 얼마의 기간이 보통 필요합니까? 그거는 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장비를 가져가나요? 서버로 가져가나?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클라우드로 어떻게? 고객이 없다면 뭐 장비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이 가장 쉬운 방법은 상황에 맞는 영상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장비를 돌려서 저희가 검출 여부를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시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합니까? 예, 그렇게도 합니다. 그건 되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설문에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달아주고 있네요. 적어주셨네요. 그러면 이게 강성주님은 이것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우리 팀장님이 다 지금 아직 다 못 달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또 답글 또 여기 라운피플의 팀장님께서 답글 달아주고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허성님께서 화재 징후 판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연기나 온도 변화 감지로 인해 가지고.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 내 한 지자체하고 전기차 요새 작년에 전기차 화재 감지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존 CNN 같은 경우는 사실 연기가 어느 정도 눈에 잘 보여야지 이제 그때부터 검출이 가능한데, 얘는 맥락 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검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주차장에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군요.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질문도 많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이게 안전에 대한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어떤 컨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기대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LLM 기술하고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AI 능력들이 점점 이제 고도화 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보다 더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와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대표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다들 좋은 질문 하셨지만 그래도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네. 현승원 분과 네네. 예, 김지원님 네네. 예, 두 분 보겠습니다. 네. 현승원, 김지원. 현승헌, 김지원.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 관련된 거 뭐 POC, 거창한 POC가 아니더라도 아까 같이 여러분들 그 영상을 라운드피플에 또 전달해 주시면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CCTV 다 있으시니까 그런 환경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설문에다가 그런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이제 오늘 1회 참고고, 네. 이제 다음 회차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오늘 설명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안 어려운데. 저는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네.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맛배기 네. 형식이었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그러니까 VLM 자체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알아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전트 기술과 네. 요 VLM이 어떻게 연동을 될 건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이걸 가지고 실제 시스템 구현은 뭐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질문이 제가 이제 다음에 준비할 네. 그런 목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다 저희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I 관제 인사이트 라이브 코너명이 AI 관제 인사이트 라이브니까 그런 것들 또 다음 달에 후까지 편성표에 있으시면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거 할까요? 네. 네, 원래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길어졌네요.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순차별로 쉽게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시리즈별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